personal. I ain't lying. 안녕하세요, 알고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조금 재밌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수입차 영업직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벤츠 영업직원을 했었는데, 지금도 같은 회사에서 사무직을 보고 있지만 제가 영업직을 그만두고 사무직으로 옮긴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I'm on hiatus. 첫 번째는 휴일이 없는 삶이에요. 영업의 특성상 휴일이 없습니다. 주말이라도 고객이 찾는다면 출근을 해야 되는,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 게 영업이에요. 24시간 항상 바쁜 직업은 아니지만 24시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직업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계획을 세우기가 정말 어려워요. 워라밸, 일과 라이프의 밸런스를 정말 요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영업직은 그런 면에 있어서 최악의 직업군입니다. 일과 라이프 자체가 분리가 안 돼요.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퇴근하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도 고객이 뭐 차 좀 봅시다 하면 다시 유턴해서 전시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영업직이고, 딸과 놀아주는 시간에 고객이 전화가 오면 딸에게 미안해하면서 유튜브를 틀어주고 고객하고 통화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말에 가족들하고 나들이를 갔는데 고객한테 카톡이 오면 그거 답장해 주느냐고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고객은 영업사원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고객과의 유대관계가 좋더라도 조금 덜할 뿐이지, 동등한 입장에서 저의 입장을 이해해주진 않습니다. 주말에 차량을 보고 싶다라고 해서 모든 일정을 뒤로 하고 주말 출근을 해요. 이제 계약에 들뜬 꿈을 안고서. 그런데 별다른 소득 없이, 그러니까 계약 없이 상담이 마무리되면 시승까지 해서 한 2시간 정도를 했는데 고객이 그냥 아유 잘 봤어요 하고 가시게 되면, 그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자동차 영업의 특성상 일희일비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활동이 꼭 오늘 혹은 이번 달에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가정과 일을 저울질하게 되고, 결과가 좋은 달에는 상관이 없지만 결과가 좀 안 좋은 달에는 일은 일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못 벌고 가정에도 충실하지 못한 그런 못된 남편, 나쁜 아빠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고객이 부르면 그게 어디라도 언제라도 달려가던 영업사원은 점점 사라지고 주말 출근에 소극적인 영업사원이 남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에너지를 영업에, 그러니까 일에다 쏟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생기고, 제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이제 회사 일만 있는 게 아니죠. 가정도 있어요. 근데 휴가 계획은커녕 당장 이번 주말 계획도 불분명한 이 일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남더라고요. 일이 많으면 많은 대로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되니까 쉬질 못하고, 일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걱정이 되니까 또 제대로 쉬질 못합니다.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주말에 정말 맘 편히 쉬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전화기를 만지작 하고, 혹시 고객한테 전화가 오지 않을까, 차량 시승했던 손님이 계약하자고 전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자주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휴일 쉬는 맥이 좀 끊기기도 하고요. 거기서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주말에 보통 계약했던 손님한테 전화가 온다는 건 진짜 좀 불길한 전화거든요. 해약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말 사이에 다른 전시장에 가보고 뭔가 이제 경쟁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법 많은 수의 영업사원들이 주말뿐만 아니라 이제 전화를 좀 무서워하는,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해야 되죠. 전화 오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 저도 영업할 때 계속 그랬던 건 아니지만 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워라밸, 일과 삶의 밸런스, 영업사원한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회사원처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시는 분, 말도 안 되죠. 무한 경쟁에서 도태될 거예요. 차를 팔 수가 없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수입입니다. 돈만 잘 벌면 그까이 거 그냥 한 달에 하루만 쉬죠. 한 달에 하루만 쉬고 열심히 일하면 되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겠죠? 수입차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후로 첫 해 빼고는 계속해서 수입이 좀 줄었어요. 어떻게 매해가 가면 갈수록 수입이 점점 줄는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지금 이 산업 자체가, I'm on hiatus. 현재 수입차 업계는 성장기를 넘어 성숙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성장기 시장은 어떤 때냐면 철저하게 영업직원 입장에서만 제가 얘기를 하면 그때는 손님들이 돈을 싸들고 전시장에 와서 차를 사가지고 가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 한 명만 잘 만나서 한 대를 팔면 정말 행복하고 잘 얻어 걸려서 두 대까지 팔게 되면 그달은 그냥 더 이상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주 먼 과거의 얘기가 아닙니다. 불과 한 10년 전쯤? 그때쯤 이야기예요. 불행히도 저는 그 시절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2014년부터 영업을 했기 때문에 6년 전에 제가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당시에 선배들이 해줬던 얘기를 듣고 아는 거예요. 그 선배들 하는 얘기가 진짜 영업 못 해먹겠다, 그만둬야 된다, 이 일도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말이야 이래 했는데 요즘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한 게 6년 전인데 지금은 그 6년 전을 또 그리워하고 있어요. 왜냐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수입차 업계는 성숙기 시장으로 접어들었다고 했죠. 성숙기 시장이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수입차를 살려는 사람은 되게 한정적인데 판매하는 영업 직원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지만요. 그 사이에 인터넷을 통해 고객들은 정말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었어요. 영업사원의 수당마저 쏙쏙 꿰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예전에 영업사원들이 배부를 수 있었던 건 시장 자체가 성장기였던 것도 있지만 정보의 부재도 한몫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뭔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선 무조건 발품을 팔아야만 했어요. 수입차 판매에 대한 수익 구조 이런 부분도 전혀 노출되지 않았었고요. 그렇기에 영업사원은 자기 몫의 수입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고 또 한 대 파는 게 어려웠던 그 시절을 감안해서 수당이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사원의 수익이 짭짤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숙기인 지금 그때에 비해서 수당은 줄어들었고 경쟁은 더욱 심해져서 수익을 내기가 정말 어려운 시장이 된 거예요. 이는 계속해서 악화 중으로 작년보다 더 버는 게 아니라 작년만큼만 벌어도 올해는 선빵했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일이든 그렇잖아요.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그 일에 조금 숙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부분을 인정받고 급여가 오르는 게 보통이에요. 아르바이트도 그렇잖아요. 조금 내가 이 일을 잘한다 하면 너 일 잘하네, 내가 시급 올려줄게, 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일은 그런 게 없어요. 브랜드에 따라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수입차는 기본급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고용 형태가 위촉 계약직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그런 게 아니라 위촉 계약직이기 때문에 언제든 회사와 계약 해지가 될 수도 있어요. 고용이 불안정한 것도 문제인데 지금 얘기하려는 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내가 10년을 아니 20년을 영업을 했던 베테랑이어도 이번 달에 차를 한 대도 못 판다면 수익이 0원인 거예요. 수익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아파서도 안 되고 쉬는 것도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잘 못 쉽니다. 위촉 계약직이라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도 아무것도 없어요. 4대 보험이 보장되지도 않고 건강보험도 50%는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일반 회사원과 달리 지역가입을 통해 상대적으로 비싸고 100% 제가 다 부담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요. 퇴사를 하더라도 당연히 퇴직금도 없죠. 자, 그렇다면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어야 되는 게 바로 영업직입니다. 일부 나이 어린 직원 중에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친구, 대기업에 들어간 자기 친구가 이번 달 급여를 받았는데 300 정도를 받았대요. 근데 제가 한 그 정도 버니까 괜찮게 버는 거죠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아주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말이 조금 너무 격하게 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4대 보험 다 들어가면서 매년 임금이 올라가고 혹여라도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됐을 때 퇴직금까지 받는 친구의 일과 지금의 일을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2배 정도는 벌어야 돼요. 그 친구가 300이 월급이 찍혔다면 당신은 600을 벌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안 그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차량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팔 수 있는 차가 2달 동안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결국은 2달 동안 차를 한 대도 팔지를 못했죠. 근데 이런 비슷한 게 타 브랜드에도 있었어요. BMW 같은 경우에는 화재 사건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판매가 되게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고 아우디 같은 경우는 디젤 게이트 파문으로 판매 중지가 됐던 적도 있었죠. 판매를 할 수 있는 차가 거기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케이스들은 다 공통적으로 보면 외부 요인에 의해서 제 수입이 되게 좌지우지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해도 외부 요인에 따라 수입이 많이 좌지우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딸내미 키우려면 이 일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영업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수입차 영업 직원 밖에서 봤을 땐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말끔하게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가방 뭐 옷 다 좋은 거 하잖아요. 보여지는 게 많은 직업이다 보니까 좀 좋은 걸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물론 저는 그냥 뭐 그러진 않았지만 수입차 많이 타고 다니죠, 영업 직원들이.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수입차 영업 직원들이 수입차를 많이 타는 데는 몇 가지가 있겠죠. 뭐 정말 차를 잘 팔아서 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정말 타고 싶어서 타는 경우도 있고, 절대 다수는 집에 원래 돈이 많아요. 수입차 딜러 하시는 분 중에 수입차를 자신 있게 잘 타고 다니는 분이 있다면 그 집 원래 잘 사는 집이에요. 그냥. 아니면 카푸어거나. 오늘은 차량 기능 설명도 아니고 시승기도 아니었어요. 제 개인적인 일을 좀 풀어봤는데 오늘 얘기 좀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한 번쯤은 제가 근데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단순히 그냥 밖에서 봤을 때 이 일이 좀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한테 정말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당장 발을 딛기에는 뭔가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참고 정도로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반응이 괜찮다면 다음번에는 돈 6억을 들여서 차린 카페 2년 만에 말아먹은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제 영상 퀄리티가 조금씩 올라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번엔 녹화가 제대로 됐나?